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2591포인트입니다. 최근 들어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초가에 자꾸 코스피를 2600포인트 위에다 갖다 놓습니다. 개인들이 그렇게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다가 2600포인트를 만들어 놓는 그 간절함이 어떤 의미고 얼만큼 간절한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개인들이 꿋꿋이 2600포인트를 지켜주면 지켜줄수록 주식시장은 더 진보해지고 더 지루해지며 더 불편해집니다. 지루하고 진보한 거는 버틸 수 있는데 불편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이렇게 2600포인트를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이유 알고 있거든요. 바로 반대매매 때문입니다. 꼭 시가에 2600 위에다 갖다 놓죠. 물론 종목들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반대매매 물량은 좀 막자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을 강조드립니다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외인이 깔아주지 않으면, 외인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위에 기관들이 포장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요, 기관 따위가 포장 안 해줘도 돼요. 외인들만 깔아줘도 돼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발을 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발을 빼는 모습을 보는 기관들은 먼저 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은 로스컷이 걱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2600포인트에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고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 애널리스트들이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에게 포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포기는 뭐 손절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전히 갈 수 있다는 희망 고문을 계속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한 달 전쯤 제가 9월 22일 방송에서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한 주 동안 주간 증시 전망을 해드리면서 대신증권이 이따위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드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 대신증권은 박스권 등락 가능하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박스권 같아요. 그런데 2650선 전후에서 하락 반전할 경우 9월 저점인 2490선 수준에서 지지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9월에서 10월 초 사이에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10월 말입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저점 구간의 매수 타이밍을 줬으면 지금쯤은 최소한 2650선 이상은 넘어갔어야죠. 근데 못 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전문가들은 뭐 수출이 약화된다는 둥, 앞으로 희망이 좀 안 보인다는 둥 하면서 경제 전문가들이 슬슬 발을 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놓고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물론 부정적이라 함은 어떤 큰 악재가 빵 터졌을 때야 표현할 수 있는 거지만, 여전히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7월 달에 삼성전자 12만 원 간다고 외치는 것처럼, 코스피 3150 간다고 외쳤던 것처럼 지금은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하고 거리감을 둘 뿐이지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선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똑딱 시간이 가면서 빠르게 물갈이가 되고 빠르게 물량이 정리돼서 휙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 장중에 눈치를 봅니다. 아마 요즘 장중에 개별 종목들 위로 피레침 생기는 종목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주식시장을 계속 째리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개인들의 실망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다는 못 팔겠어. 다 팔면 내가 오늘 밤에 죽을 것 같아, 너무 속상해서. 그러니까 그렇게는 팔지 못하고 그냥 조금씩 이 종목을 포기하면서 물량을 정리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또 어떤 분들은 그래? 그럼 내가 더 추가적으로 담아볼까 하면서
손바꿈을 하죠. 그러면 그 종목은 더 못 갑니다. 주식이라는 게 저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대한민국 뭐 윤석열, 김건희 저질들을 보면서 야, 시사방송에서 무속인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뭐 어깨 등에 뭐 올라타고 이렇구나. 그냥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구나. 어찌 보면 단순하구나. 얼만큼 그 단순함을 표현하는 말에 있어서 화려하고 고급져 보이고 뭐가 있어 보이는 건지에 대한 차이로 뭔가 달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저는 결국 본인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옛날 증권사 다닐 때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적지 않은 월급, 그리고 내가 영업을 잘 뛰었을 때 남들보다 잘 받는 인센티브, 그리고 그런 인센티브가 매달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개고생을 하고 뭐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뭐냐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짜 좋은 거다. 진짜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주식 매매하면서 더 그렇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종목들이 눈치 보고 있다가 이제 때를 보다가 불쑥불쑥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불쑥불쑥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자니 다른 종목들 안 가는데 이 종목 올라가네 막 개인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물량들을 정리해서 피리침을 만드는 작업이 있지만 그런 녀석들은 흔히 종목 게시판 같은 데 들어가면 세력들이 물량을 털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털 물량이 어디 있습니까? 먹지도 못했는데. 그냥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지? 라고 간을 보는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2600포인트를 정말 간절히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시간이 똑딱똑딱 가면 갈수록 나중에 한 번에 훅 빠지는 일이 생긴다면 개인들 엄청난 고통이 올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한번 훅 빠져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물갈이가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어야 될 거는 반드시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나 싫은 거 안 보고 좋은 것만 보고 내가 피해 안 보고 난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인생이 망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기다림도 필요하고 이름도 필요하고 때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나 피해 안 보고 요 상태에서 2600포인트에서 반대 매매 물량도 없고 신용 같은 거 물량도 나 다 싹 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나 모조리 다 먹어야지 이런 정말 실행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주식시장에 미련을 놓지 못하고 2600포인트를 저렇게 간절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보기엔 답답하죠.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 10월 24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0.33% 하락, S&P 500이 0.21% 상승, 나스닥이 0.76% 상승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요. 강보합으로 마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혼조세로 마감해도 감사합니다입니다. 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어제 10월 23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하락했을 때 굉장히 분위기가 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크게 폭락했다 이런 분위기도 아니었잖아요. 폭락한 증시도 아니었어요. 그냥 고작 다우지수 0.96, 1%에 가까운 하락. S&P 500 0.92, 1%에 가까운 하락.
나스닥 1.60, 2%에 가까운 하락일 뿐인데 분위기는 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는 굳이 3대 지수가 다 상승 마감까지는 안 해도요. 그냥 10월 24일 목요일처럼 혼조세로만 마감을 해도 감사합니다. 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만큼 지금 투심 자체가 상당히 살얼음이에요. 지금 뉴욕 증시를 살얼음 겪게 만드는 가장 큰 이슈가 바로 10년 만기 국채 금리입니다. 4.192까지 올라왔는데 물론 이날은 전일 대비 5bp 하락한 상태입니다. 얘네가 이대로 하락할까요? 다음 주 되면 다시 출렁거리겠죠. 자,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15,000명 감소해서 22만 7천 명이었습니다. 2주 전, 1주 전만 하더라도 25만, 26만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갑자기 또 이 수치가 거의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또 23만 건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자, 9월달 신규 주택 판매 전월 대비 4.1% 상승했고 2023년 5월 이후 1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아, 미쓰리 네가 주택지표 부진하다며. 부진하잖아요. 신규 주택 판매는 잘 나왔을 뿐이고 기존 주택 판매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9월 달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0월 달의 경제 지표는 굉장히 투자자들로 하여금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대신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10월 달 제조 PMI 지표. 제조 PMI 지표는 47.8이고 서비스업 PMI 지표는 55.3입니다. 2개월째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포장지를 하지만 의미가 없죠. 왜? 제조 PMI 지표는 47.8, 기준선 50 이하, 즉 경기 위축 구간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조 PMI 지표와 서비스업 PMI 지표를 비교해 드리면서 서비스 PMI 지표는 제조 PMI 지표보다 살짝 높게 위치해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 PMI 지표가 55.3이 나왔어. 엄청나네. 이게 아니라 그냥 서비스업은 웬만큼 50 이상이 나와. 그리고 제조 PMI 지표 반등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47.8이야. 50 기준선 아래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어. 그래서 10월 달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각각 가지고 있는 특성과 특히 특성 중에 가속도, 어떤 주식시장과 연관된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보여주는 수치가 다르다 보니 연준 위원들이, 투자자들이 느끼는 어떤 헷갈림이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과연 11월 달에 금리를 인하해야 돼, 동결해야 돼, 답을 쉽게 내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금리 결정 상황을 보면은요. 11월 25bp 추가 인하 확률 94.9%, 동결 가능성 5%, 전일 대비 3% 떨어졌습니다. 자, 그 얘기는 11월 달 25bp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무려 10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지금 뭘 불편해합니까? 인플레이션 지표가 요게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대선을 앞두고 다우지수와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소매 판매 같은 지표가 좋고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투자자들이 느끼는 어떤 경제에 대해서 지금은 그렇지만 주식은 경제를 선행하니까 앞으로 올라가겠네. 이런 야무진 꿈을 꾸면서 지갑을 여는 바람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출렁거리고 있고 미국의 허리케인 큰 거 두 녀석 거기에다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리스크 때문에 국제유가가 잠깐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올라갔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인데 더 재밌는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욕 증시 선물 거래소에서는 11월 달 25bp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더 큰 거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물론 투자자들이 올해 니네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잖아. 빨리 실행해. 9월 달에 금리 인하했지만 또 해. 라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미국 경기가
금리를 또 인하해야 될 만큼 좋지 않다라는 것도 의미하기도 하죠. 물론 겉으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자, 어닝 시즌 나스닥에 상장된 테슬라는 21.92% 올라갔고 다우지수에 상장된 IBM은 6.08% 하락했고 대형 기술주 그룹인 매그니피센트는 혼조세로 마감했고 자, 지금 종목별로 경제지표별로 상당히 헷갈립니다. 자, 여기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미국은 우리 연착륙이야 골디락스야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미국은 경착륙 아니고 연착륙이야. 그게 제가 앞서 방송에서 경착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박하게 비행기가 착륙한다는 의미죠.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불안불안하거든요.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흔들흔들 하다 보면 그렇게 경박하게 비행기가 착륙하면 그 비행기 안에 탑승한 승객들은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럼 반대로 연착륙은 뭡니까? 스무스하게 이 비행기가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이 부드럽게 착륙해. 그래서 경제지표들이 막 확확 꺾이기 시작했을 때 미국은 미국 경착륙 아니야 연착륙이야 막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뭐라고 개소리를 하냐면 노랜딩이라고 합니다. 무착륙을 할 거래요. 계속 그러니까 고공행진은 아니지만 땅에 경기가 꺾이지 않고 계속 둥둥둥둥 이렇게 떠 있을 거라고 합니다. 미친 거죠. 제가 어제 베이지북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면서 12개 지역 중에 2개 지역은 정말 쥐오줌만큼 조금 성장했고 나머지 10개 지역은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경제에서는 똑딱똑딱 시간이 지나가면 돈이 규모를 키워야 되고 가치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전월 대비 변함이 없다? 그거는 좋은 게 아니라 둔화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악착같이 없는 돈, 있는 돈, 정말 손주 세뱃돈까지 다 끌어다가 2600포인트를 지키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나중에 실명 매물 나오고 종목 정리될 때 그러니까 시황이 물갈이 될 때 투자 주체가 물갈이 될 때 못 견딥니다. 사람이 그래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당장 오늘 주식을 했어요. 돈이나 벌어봐야지. 근데 빠졌어요. 처음엔 손절도 잘하고요. 나 아니야. 그리고 팔기도 잘 팔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애증이라는 게 생겨요. 이 새끼는 왜 안 올라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걸 쭉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그 감정이 깔끔하지 못해서 정리도 안 되고 추가 매수, 물론 그 안에 추가 매수하고 뭐 손절도 일부 하고 막 그러는 과정이 진행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쭉 그렇게 기다렸다가 애증으로 기다렸다가 조금만 더 기다려도 되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실망 매물이 툭 떨어지면 에라이 그러고 다 집어 던집니다. 저도 그런 매매를 했었고요. 저는 제가 만난 거의 모든 개인 투자자들, 특히 단타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지혜로움이라고요. 지금은 올라가지 않지만 주식이란 녀석은 은행 적금과 틀리잖아요. 아무리 주식을 김건희 같은 년이 투기로 만들어 버렸지만 저는 주식이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결국 내가 고른 종목이 상장 폐지되지 않는 한 기다려서 어차피 주식은 한 방이라는 게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문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등에 가득 짐을 실은 당나귀가 등에 떨어진 작은 기타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진다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요거를 못 기다리고 손절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협박하죠. 매도하시면 그 종목 올라갈 텐데요. 라고 협박을 합니다. 뭐 협박이 아니라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항상 주식은 여유 자금으로 여유 있게. 물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매월 꾸준히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만 그게 되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웬만하면 손절하지 않고 추가 매수를 하지 않거든요. 왜? 저는 어느 순간 한 방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어제 새날에서도 주가 조작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못했구나. 어제 마차님한테 개인적으로 해드렸나 보다. 옛날에 제가 서초동에 근무할 때, 정말 1,000원짜리가 영업일수 보름 동안에 12,000원 가는 거를 저는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좀 그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은 쉽게 던지지 않겠다. 물론 지금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단계 레벨 다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던지시면 그때부터 올라가요. 대신 올라가? 그럼 추가로 더 사도 돼?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면 더 빠져요. 맨날 그러잖아요. 왜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식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는 그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주식시장이 연말까지 흔히 아마 내년 초는 조금 주식시장이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말까지는 이런 분위기로 갔다가 가는 중에 너무 지루하고 진보하고 과정에서 실망 매물이 좀 한 종목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그 실망 매물에 동참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굳이 그 실망 매물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남들이 던지는 실망 매물을 여러분들은 아싸 물타기다 단가 내려야지 하고 사시잖아요. 그 재수없는 물량을 여러분들이 왜 받으십니까? 그들이 계속 갖고 있다가 벌지 못하고 계속 빠져서 재수없어 그러고 던지는 물량을 굳이 여러분이 매수해서 물량을 늘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물량을 늘릴 구간이 절대 아닙니다. 자,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내일 10월 26일 토요일 이제 또다시 10월의 26일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시간이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고 저도 약간 지루함을 느끼고 약간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과 그 희열을 여러분과 같이 느끼고 싶습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함부로 건들지 마시고 과욕 부리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는 제가 때를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마인드 컨트롤 해드릴 테니까 흔들림 없이 냉정하게 주식시장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토요일 날 금요일 뉴욕 증시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